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MBC 시리즈 19회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혼자서 MBC를 연습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예, 선생님. 이거 혼자서 하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졌어요. 음,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비폭력 대화는 원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오늘은 비폭력 대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법부터 온라인 자료 활용법,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폭력을 나누는 방법까지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아, NVC 연습 그룹이라는 게 있었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 대화 연습을 하는 그룹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 도시에서 정기적인 모이는 그룹들이 있고요. 이런 그룹에는 안전한 환경에서 비폭력을 연습해 볼 수 있거든요. 보통은 원형으로 앉아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번 주에 MBC를 써본 경험이 있나요? 어려웠던 상황은 없었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혹시 초보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초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경험자들도 초보자의 순수한 질문을 통해서 서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배우는 과정에서 있다는 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접근해요. 거기서는 실제로 어떤 연습을 하나요? 역할극을 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이 겪었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 여러 역할을 맡아서 비폭력으로 대화해 보는 거예요.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워크숍은 보통 하루나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전문 트레이너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다양한 활동과 연습을 통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돼요. 특히 처음 MBC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워크숍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 저는 시간 내기가 좀 많이 힘든 편인데 혹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요즘에는 온라인 모임들도 아주 많아졌어요.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비폭력 대화를 연습할 수 있거든요. 개인과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저도 갈등 중재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영어로 배우고 있어요. 또 온라인 모임은 한국 비폭력 대화 센터나 국제 CNBC 센터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지역별 모임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비폭력 대화 모임이나 비폭력 대화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임에 처음 참여할 때요.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음. 특별히 준비할 건 없지만 열린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다만 자신이 겪었던 갈등 상황이나 어려웠던 대화 하나 정도는 준비해 오면 연습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 혼자 공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마샬 로젠버그의 책들이 있거든요. 추천하는 거는 비폭력 대화라는 필독서가 있어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 워크북도 실습에 도움이 되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찾기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저자들의 책들도 있는데 켈리 브라이슨의 어, Don't be nice, be real 이라는 것도 있고 로버트 곤잘레스의 책들도 좋아요. 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비폭력 대화를 설명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거든요. 특히 실생활 적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예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영상 자료도 혹시 있나요? 네, 유튜브에 저도 많이 보는데요. 마샬 로젠버거가 직접 강의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또 영어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실제 시연들을 보면요. 비폭력 대화의 정신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 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한국 비폭력 대화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나 또 한국 국내 트레이너들이 만든 콘텐츠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맞게 각색된 예시들도 있어서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 외에도 혹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도 있을까요? 네, MBC 관련한 팟캐스트들도 있고 여러 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출퇴근길이나 시간이 날 때 자연스럽게 비폭력 대화를 접근하는 방법이 그 팟캐스트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디오북도 있어서 어 책을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들을 수 있는 대안도 있답니다. 그리고 앱이나 디지털 도구들도 있는데 비폭력 관련 앱들도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감정 어휘나 그런 사전이 있고요. 욕구 목록을 제공하는 앱이 있어서 실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라고 궁금할 때 한번 참고하기에 좋아요. 예, 사실 소셜 미디어를 보다 보면요. 가끔 MVC 콘텐츠가 보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비폭력 관련 페이지들이 있어요. 짧은 명언이나 일상에 사용하는 팁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꾸준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여하기 때문에. 다만 SNS 특성상 깊이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한다면요.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지만 비폭력 대화라는 마샤 로젠버그의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워크북이 있는데 그걸 사셔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저자들이 책을 써놨는데 그 책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나 연습 모임에 참석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또 비폭력 대화를 더 깊이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싶다면 가장 공식적인 방법은 국제 CNBC 센터의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 인증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그럼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음. 이거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몇 년에 걸친 과정으로 기본적인 MBC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멘토와 함께 연습하고 또 실제로 워크숍을 어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 개인 연습과 자기 성장 작업도 필요합니다. 아,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네요. 선생님, 그런데 꼭 그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식 트레이너가 되려면 인정이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비폭력을 나누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는 건, 그리고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배운다는 거는 아마 그런 의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식 트레이너가 되면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개인 코칭을 할 수도 있고, 조직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 돼요. 학교나 병원, 그리고 기업에서 비폭력 대화를 어 교육을 요청한다면 거기에서도 아마 트레이너로 활동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저처럼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비폭력 대화를 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깊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어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내 주변에 같이 함께 MBC 비폭력 대화 연습을 뭐 그룹을 만들다든가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 표현을 알려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되죠. 그리고 부모 모임에 비폭력 대화 육아법을 나누는 건 더 큰 의미 있는 나눔이겠죠? 그렇다면은 온라인으로도 이게 나눌 수가 있겠나요? 네.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활용하는 MBC 비폭력 대화 경험을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이겠죠. 진실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더 명확하게 나를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어 받기도 하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해요. "가르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이 MBC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처음 나눌 때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나 자신이 비폭력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기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죠. 예. 정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희망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오늘의 핵심을 한번 더 정리하자면 비폭력 대화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연습 그룹이 있다. 워크숍을 통해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해보며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와 또 도서들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비폭력 대화 기본 교재는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교재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기쁨도 풍성해지고 또 함께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거예요. 전문 트레이너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일상생활에서 비폭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 건가요? 아, 네. 20회 차에는 지금 이 시리즈의 마무리 과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번 엑기스로 종합해서 우리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주는 온라인이라도 MBC를 관련한 모임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연습 모임을 한번 또 맞는 시간대에 맞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책을 한 권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함께하면 더 빨리 가지는 않지만 더 즐겁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